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승자 독식. 마이크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맞춤형 HBM 공급사가 3개, 2개, 심지어 1개로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도발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수밋사다나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최고 사업 책임자 CBO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HBM4부터 이제 맞춤형 시대로 접어드는데 이 공급사하고 고객사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CBO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향후 공급 업체 수가 3개에서 2개, 심지어 1개로 줄어들 수 있다. 이 얘기는 마이크론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SK나 삼성이나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그런 승자 독식의 그 사업 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최근에 26년도 내년에 이제 HBM의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직도 SK 하이닉스도 완판 소식이 안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3등이라고 하는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스몰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이크론이 도발이 아주 좀 심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HBM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독점 구조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 효율성과 제고를 위해서 공급사와 고객사의 긴밀한 이제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이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가 미국의 회사고 또 품질이 좋다는 이런 얘기가 아마 그 배경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수밋 사다나 CBO 사업 최고 책임자가 HBM 공급업체가 3개에서 2개 심지어 1개로 줄어드는 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1등, 그 다음에 2등이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3등입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인가요? 지금 HBM의 그 점유율은 마이크론이 21%, 삼성이 17%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HBM 개발에는 대규모 R&D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규모 R&D와 인력과 그 다음에 이 비용을 얘기한다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갑 중에 갑이거든요. 많은 인력과 그 다음에 비용, 돈에 대해서는 삼성 앞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캐파도 대단하죠. 그래서 HBM 세대별 맞춤화 진전을 보면 HBM3E는 지금 법용 제품입니다. 맞춤형은 아닙니다. 메모리 업체가 이제 생산하고 AI 반도체에 이제 부착을 하는 그런 형태죠. HBM4는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이제 베이스 다이가 중요해지죠. 설계를 메모리 업체에서 하고 파운드리가 협력해서 이제 다양한 기능을 베이스 다이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는 HBM4E 여기서부터 아마 실질적인 맞춤형 HBM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직접 베이스 다이 설계에 관여하고 자사의 IP를 적용을 하고 고객 맞춤형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U에서 수행하던 작업 일부를 베이스 다이에 탑재를 하죠. 그래서 GPU의 과부하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구조 쏠림 요인, 맞춤형 개발 이제 복잡하고 비용 때문에 다수 고객사는 하나에서 2개 정도 공급사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마이크론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글을 아직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대만의 난야라든가 미디어텍이나 이런데 지금 메모리 회사들도 HBM 시장에 지금 뛰어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참여자가 더 늘어나려고 하는데 마이크론은 아니다. 우리 3개 중에서 2개나 극단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수 기업의 시장 힘이 집중될 수 있으며 생존 가능한 업체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BM 업체와 고객사 간 관계는 장기 공동 설계, R&D 협력 중심. 사실은 사실상 이렇게 2개를 잘 했던 거는 SK하고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가 몇 년 동안 협력을 해서 HBM을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하고 TC본도까지 공동 개발하면서 지금의 큰 시장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마이크론이 이런 얘기를 하냐? 26년 HBM 공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 내년 물량 전량을 판매 가능하다. 완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HBM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30%가 더 적다. 이건 굉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 제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전력 효율이 30%나 더 좋다.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HBM4E 등장과 이제 맞춤형 반도체가 이제 심화되죠. 그래서 고객과 공급사 관계 독점화가 점점점 심화되고서 시장 구조 개편이라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점유율 도약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마이크론의 원하는 대로 흘러갈까? 그러지만은 않죠. 지금 마이크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이제 3-2-1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러죠. HBM 시장이 지금 3개죠. SK, 마이크론, 삼성인데 경쟁이 치열하죠. 치열한데 이것이 2개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하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시장 재편이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재작년만 해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뭐 40%가 넘어가더니만 급기야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1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타겟을 SK한테 두고 한 건지 아니면 삼성을 두고 한 건지는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은 삼성을 타겟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HBM 공급사가 세계에서 한 개의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수밋 사다나 CBO의 발언은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의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동시에 HBM 시장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만 세계에서 한계라는 극단적인 구조 변화는 기술이라든가 생산, 고객과 관계 등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단기간에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낮지만 특정 조건이 맞으면 중장기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게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뭐 시장이라는 거는 뭐 고객의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급사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은 많단 말이에요. 26년에 HBM3 완판, 물량 완판.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HBM3 12단뿐만 아니고 어쩌면 HBM4까지도 내년도 물량을 이제 계약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HBM4라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12단 HBM3E는 잘 팔릴 거니까요. 기술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거죠. 12단 HBM3E, TSV 적층 공정, 전력 효율. 자, 전력 효율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이 경쟁사에 비해서 30%나 더 좋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주요 고객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AI GPU라는 것은 뭐 전기 먹는 하마니까 기존보다 경쟁사보다 30%나 전력 효율이 좋다. 어마한 강점입니다. 가격과 수율 경쟁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SK 하이닉스의 HBM4에도 원가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HBM4의 가격을 HBM3E 12단보다 70%를 올려 잡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12단 HBM3E는 한 뭐 30% 정도 낮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의 수율 안정 지연에 비해서 마이크론은 안정적으로 양산 체계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작년 5월달까지만 해도 HBM에서 수율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삼성이나 뭐 거의 삐까삐까할 정도였었는데 한미반도체 TCB 온도를 채용하고 나서 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떡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HBM 공급사가 세계에서 하나로 왕창 그냥 급락할 가능성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현재 공급사는 SK, 삼성,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한 개로 줄어들면은 경쟁사가 어떤 조건이 있는데 기술 경쟁에서 밀리거나 고객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투자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적자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이 기술 경쟁에서 조금 밀리긴 하지만 아주 회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고객 다변화, 삼성이 아직까지 고객 다변화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12단 HBM3 2가 엔비디아에 공급이 됐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팩트 체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투자 회수에 불가능할 정도로 적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아직까지 이 조건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격차가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HBM4라든가 HBM4에서 압도적인 성능과 전력 효율을 확보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객 락인은 이제 고객을 묶어두는 거죠.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한 업체에만 몰아주는 시장 쏠림이 이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는 거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제품의 성능을 보장을 받으니까 고객사의 신뢰를 회복을 이걸 딱 잡고 있으니까 모든 회사들이 SK 제품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락인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기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재무 전략 포기, HBM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지고 비메모리 로직으로 집중. 그러니까 뭐 이 3사 중에서 도저히 HBM으로 우리가 그 투자비를 회수를 못하겠다. 그럼 전통적으로 비메모리라든가 아니면 HBM 빼고 DRAM이라든가 낸드라든가 이런 데만 집중하겠다. HBM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개나 한 해가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수출 통제라든가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개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 개에서 두 개에서 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AI 붐으로 해서 26년까지 초과 수급입니다. 수가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새 업체도 모두 이제 불가동 상태, 뭐 삼성은 풀가동은 아니겠죠.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풀가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라든가 AMD, 인텔,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급선이 이제 다변화 멀티밴더로 가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이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좀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HBM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지만 이미 새 회사가 상당한 캐파와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뭐 한 회사가 뭐 탈락한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세 개에서 하나로 뭐 압도적인 기술 격차, 고객 독점, 나머지 업체의 전략적인 철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또 뭐 어떻게 세 개에서 하나, 두 개에서 하나로 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사다나 CBO의 발언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냥 설레발이죠. 그냥 아주 자신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계 재편 가능성을 은근히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세계 회사, 그러니까 SK, 삼성, 마이크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구조 축소는 차세대 HBM 기술 경쟁에서 성자가 명확해진 뒤에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그 공급사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지금 기존의 세계 회사가 탈락할 가능성도 쉽지 어렵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분히 마이크론이 우리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